제1부 계엄령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반격. 새벽 3시 BBC 긴급 속보. 한 나라에서 개표 방송을 보고 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정치가 무너졌던 나라가 단 6개월 만에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 같은 민주주의의 복원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런던 시간으로 밤 8시 저는 BBC 정치부 데스크에서 커피를 들고 다음 주 기획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러운 속보를 접했습니다. 속보,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 계엄령 선포. 한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저는 곧바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 국회 해산 위협, 전국 계엄령 믿기 어려운 단어들이 연달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수년간 주목해온 나라였습니다. IT 강국이자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던 국가.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것도 겨울이 시작되던 날 밤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날 밤 BBC는 한국 특집 방송을 편성했고 저는 스튜디오에 들어가 분석 코멘터리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긴급 소집 계엄령 해제안 가결. 계엄령이 발효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고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되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이상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5월 한국의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현장에 가겠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건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민주주의의 실험입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로비에서부터 놀라운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대선 일정, 게이트에 걸린 후보자들 포스터, 카페에서 들려오는 정치. 토론 여기가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자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밤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야죠. 서울 시내에 들어오자 풍경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지하철 안 광고판마다 후보자들의 메시지가 붙어 있었고 젊은 커플은 정치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던 청년도 계산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김문수 찍을래. 이유? 그래도 말은 좀 똑바로 하잖아. 이건 제가 알던 정치 무관심 국가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선거 당일에도 정치 얘기를 거리낌 없이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정치가 일상입니다. 5월 30일 유세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의 광화문 유세 현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정중하게 피켓을 들고 조용히 후보의 연설을 지켜보는 그 모습은 마치 콘서트 같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두 유세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진 건 단 하나, 질서였습니다.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민들. 밤 11시 귀가 중이던 저는 한 중학생 무리가 지하철에서 열띤 토론을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 이거 정치 너무 재밌지 않냐? 근데 사전투표는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들은 6개월 전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현실을 눈으로 본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3일 투표 당일 아침 5시 50분 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 투표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시민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정장을 입은 직장인, 배낭을 맨 대학생까지.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죠.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투표소 문이 열렸고 시민들은 차례차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손등에 도장을 받고 활짝 웃었고 누군가는 포토카드에 도장을 찍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순간 저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영국의 67.3% 투표율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79.4%. 그것도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직후에 이루어진 수치였습니다. 정치는 무너졌지만 시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민주주의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제2부 스타벅스와 K-팝 포토카드까지 투표는 문화였다. 정치가 커피 주문을 바꿨습니다. 팬덤이 민주주의를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투표란 단지 의무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선거 전날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저는 이상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서 주문을 하던 청년이 앱을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할 수 없다는데요? 그가 시도한 닉네임은 이재명. 그 순간 저는 매장에 붙어있는 안내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선거 후보자 이름을 닉네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조사해보니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선 후보 6명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송진호. 이들은 모두 이제 스타벅스의 금지어가 된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과한 규제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장면. 어느 고객이 닉네임을 윤석열을 체포하라로 설정하고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매장 전광판에 그대로 뜬 문구. 윤석열을 체포하라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수십만 명이 공유했고 대응 닉네임으로 이재명은 간첩이다, 전 영부인 XX 등 양 진영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 관련 닉네임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실제 이름이 이재명인 고객조차 커피를 제 이름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정치가 너무 일상으로 침투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이버는 대선 후보 이름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연예인들은 빨간색, 파란색 옷을 피하기 시작했고 일부 유명인은 아예 검은색과 회색만 입는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정당 상징색으로 오해받는 순간 팬들에게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의 손 제스처조차 투표용지의 지지 후보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가 일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지 과열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 스며든다는 것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날 오후 서울 홍대 앞에서 이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젊은 여성들이 투표 도장을 손에 찍는 대신 무언가에 꾹 눌러 찍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였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찍으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제 최애랑 함께 찍고 싶어서 이 종이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아이돌 엑스텐의 포토카드를 꺼내 투표 완료 도장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투표 인증샷, 해시태그 소중한 한 표, 해시태그 엑스텐과 함께.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팬덤 문화의 상징인 예절샷이 민주주의에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예절샷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카페, 여행지, 식당에 데려가 함께 사진을 찍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지금은 투표소 인증샷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어떤 팬은 마이데몬 미니 포스터에 도장을 찍었고 또 어떤 이는 야구팀 응원 포스터에 타이거즈 한 표 얻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국 관계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젠 투표도 하나의 콘텐츠예요. 그리고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죠.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한 표 챌린지, 해시태그 투표 인증샷, 해시태그 포카도장, 해시태그 민주주의는 예술이다. 심지어 이 모든 인증샷이 X, 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통해 하루 수천만 명에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이자 감탄이었습니다. 정치가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담아 표현되는 하나의 문화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서울 성산동에 사는 29세 청년 신민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표를 콘텐츠 소비처럼 여기는 것 같아 걱정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관심을 갖고 투표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세대의 민주주의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투표가 하나의 사회적 축제이자 창의적 참여의 장이 된 나라입니다. 팬덤과 정치, 포토카드와 선거 도장, 스타벅스 닉네임과 사회적 규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나라.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치가 일상이자 예술인 나라입니다. 제3부 개표방송은 하나의 예술 민주주의를 즐기게 하다. 개표방송을 보며 이렇게 웃고 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민주주의의 미학이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저녁 8시 서울 시내 어느 조용한 카페.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대선 개표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영국의 개표방송은 공무원 시험 교재 같다고 할까요? 정적인 화면, 잔잔한 음악, 분석가의 표정도 경직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해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등장한 첫 장면에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변기 뚫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등장했습니다. 잠깐, 이게 진짜야?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묻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두 후보가 작은 말을 타고 트랙을 달리는 경주 애니메이션이 펼쳐졌고 그 다음엔 오징어 게임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투표율에 따라 후보들이 살아남는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절정을 장식한 것은 실내 자전거를 타며 득표율에 따라 페달 속도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개표방송에 나왔다고요? 믿기 어려운 이 CG 애니메이션은 SBS 개표방송의 작품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그래픽팀과 CG 제작자, 모션 캡처 배우들이 수개월 동안 준비한 결과라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한 팀원이 스피닝 수업 중에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K개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식은 한국 방송사들 간의 치열한 창의성 경쟁에서 탄생했습니다. MBC는 민주주의 다시 선택 2025라는 컨셉으로 1946년 김구 선생의 연설과 2018년 BTS, RM의 UN 연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은 카운트다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엔 영화감독 봉준호의 2020년 아카데미 수상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영상 속에서 독립운동가와 아이돌, 세계적인 감독이 같은 맥락 안에 등장한 것이죠. 영상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지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조명하는 서사시였던 것입니다. 한 중학생의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방탄소년단 나와서 봤는데 김구 선생님 말씀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역사를 처음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단지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자 감동, 그리고 동시대성을 가진 하나의 문화적 제안이었습니다. 해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레딧, 트위터, 틱톡, 유튜브에는 이게 진짜야? 미래인가? 우리도 이런 개표 방송 하고 싶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즐기는 방법이다.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성공이 정치 방송에까지 확장되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엔터테인먼트화에 성공한 첫 사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화려한 CG와 애니메이션이 정치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 콜로라도 대학의 언론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선거의 정책보다 시각 효과만 기억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며 웃고 있는 옆자리에 대학생 2명. 한 명은 진짜 웃기다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근데 김문수 진짜 저렇게 화내는 거 사실 아냐? 라며 후보의 실제 성격과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효과였습니다. 한국의 개표 방송은 이제 정보 전달의 틀을 넘어 참여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지루하고 복잡한 선거 정보를 게임처럼, 드라마처럼, 역사처럼 풀어내는 이 능력. 이건 콘텐츠 공화국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 정치가 문화가 되었고 개표가 예술이 되었으며 시민은 단지 유권자가 아니라 관객이자 창작자가 되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였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를 TV 앞으로, SNS 앞으로, 거리로 불러낸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진화였습니다. 제4부 투표율 79.4%, 그 이상을 보여준 한국의 용기.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의 총합이자 세계에 보내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6월 3일 밤 9시
SBS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최종 투표율 79.4%. 순간 카페 안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거의 80%라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50대 중년 남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이 이렇게 투표하네? 기가 막히다. 정말 기적 같은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영국 2019년 총선 투표율 67.3%, 미국 2020년 대선 66.6% 역대 최고, 프랑스 평균 70% 초반대, 독일 76%. 그런데 한국은 79.4%. 그것도 대통령 탄핵과 계엄령 사태 직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건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도 감히 쉽게 기록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유권자 총수 4,439만 명, 투표자 수 약 3,524만 명, 사전 투표율 34.7%, 역대 두 번째 기록. 지역별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광주 83.9%, 서울 80.1%, 가장 낮은 제주도조차 74.6%. 영국 기준이라면 가장 낮은 지역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온 건 이 모든 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도, 미디어도, 정부도 그저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스타벅스에서 닉네임 제한이 이루어지고 SNS에서 수만 건의 인증샷이 올라오고 심지어 연예인들이 옷 색깔 하나하나까지 조심하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강물의 잔잔한 흐름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 도시는 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에 휩싸였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시켰으며 정치는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도시에서 수천만 명의 시민이 정숙하게 줄을 서고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개표 방송을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지나며 더 단단해진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쓰인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낸 날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의 갈등과 대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시민은 여전히 피곤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냉소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포토카드에 도장을 찍는 청년, 투표소 앞에서 손을 잡은 부부, 손주와 함께 투표를 마치고 사진을 찍는 할머니, 이들의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무너졌던 정치를 다시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세계를 감동시킬 민주주의의 새 모델을 만들었다. 정치는 더 이상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민주주의의 창작자이자 해설자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정리하며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정치가 반드시 엄숙하고 지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될 수 있고 유쾌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낸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한 중학생의 댓글. 당당히 우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청소년들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댓글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으며 그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밝습니다. 라고요.